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 70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꼭 해야 될 것인가,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한되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문의가 옵니다. 아마 1차 경찰 조사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 2차 경찰 조사 이후에 한번 물어볼 때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대질 조사, 즉 고소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데 피의자분과의 어떤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뭔가 맞지 않을 경우, 대질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할 경우라면 우선은 대질 조사를 먼저 받아서 본인의 어떤 억울한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받기 전에는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질 조사 절차가 남아있다면 대질 조사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까지 마친 이후에도 수사관이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 라고 말할 경우, 본질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어떤 피의자의 어떤 내부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의 심리 생리 검사,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증거를 조금 보완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질 조사 이후의 경우에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보자라고 만약에 제안한 경우라면 이때는 좀 고민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게 함으로써 좀 더 무죄 부분을 강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사 절차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기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심증이 되는 그런 사안일지라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경우라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무죄 주장이 다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나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그런 범죄들,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방법에 대해서 실제 이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그리고 검사 상황 설명서를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폴리그래프 검사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탄론하면 중대한 불이익, 처벌, 경제적, 권리, 명예, 자존심 등을 어떤 그런 불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의 탄로에 대한 불안, 긴장, 초조, 공포, 두려움 등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반드시 신경계 및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호흡 활동, 그리고 피부전기 활동, 심장 혈관 활동 등 3가지 이상의 생리 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 개발되어 입증된 폴리그래프 검사 절차의 기법, 방법, 폴리그래프 검사 장비에 의해서 폴리그래프 검사관이 분석해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은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면담을 합니다. 프리테스트 인터뷰라고 해서 검사 전 면담이 있고요. 실제로 실제 사안 같은 경우도 성범죄 관련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피검사자의 어떤 검사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검사관이 1시간 정도 피검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피검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검사에 과연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일반적인 질문들을 쭉 하고 나서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한 3개 정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은 3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 3가지의 질문에 어떤 심리, 생리 반응, 아까 말씀드린 어떤 3가지, 호흡 활동, 그리고 어떤 심장 혈관 활동, 이런 부분, 그리고 뇌파 반응, 이런 부분을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은 실질적으로 3개밖에 안 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어떤 질문들, 여러 개, 한 10수개의 질문들을 하고 났을 때의 어떤 심리, 생리 반응,
호흡 반응, 뇌파 반응, 심장 반응 이런 것과 대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 3가지에서 나타난 어떤 뇌파의 어떤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의 어떤 변동성을 보고 다시 검사관이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검사 자체만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검사 결과가 판단 불능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혐의와 관련된 질문은 3가지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3가지 질문 말고 일반적인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서도 뇌파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심리, 생리, 반응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막상 처음 받는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검사 자체의 그런 상황 속에서 피검사자, 피의자분의 어떤 긴장된 어떤 심리 반응이 이 검사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라는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검사 절차만으로 뭐 거짓이다. 이 거짓이라는 말은 뭔가 이상한 반응이 나오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은 3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뇌파와 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의 어떤 검사 결과를 놓고 이상 반응이 나오면 다시 검사관이 그 새로운 수치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거짓말 탐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제가 변호사 초창기에서는 실제로는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변호사로 했을 초창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차 변호사가 되고 실제로 무죄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본 결과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올 사안, 무혐의가 나올 사안, 불송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해도 무죄, 무혐의, 불송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혐의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보조적인 절차를 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혐의 입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무혐의, 불송치, 무죄가 나오실 그럴 상황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수용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다 100% 다 맞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억울하신 부분 그리고 불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리고 대질 조사를 받은 이유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맞고 특히나 특정 범죄,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 하나만으로 피의자가 주장했던 모든 주장들이 다 거짓말로 치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수용하면 안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조언을 해드리고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라면 다른 증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왜 안 하는 것이냐? 네가 뭔가 불안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도 있고 판단 불능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떤 그래프 수치를 다시 사람이 검사관이 2차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 가능성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조금 불명확하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대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오류 가능성 때문에 검사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피조사자 분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다면 경찰 수사관도 이런 부분을 수사 보고서에 쓸 수는 있겠지만 다만 단순히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나름의 어떤 이유와 타당한 어떤 그런 주장을 토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될 그럴 상황이나
어떤 수사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